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붕괴 볼 겁니다. 신호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반 전표 볼 건데, 일반 전표는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입력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붕괴가 오락가락해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쉽게 나올 때는 6개 다 맞추는데 어렵게 나오면은 2-3개 맞출 때도 있어요. 이게 난이도 자체가 왔다 갔다 해요. 오히려 메인 매출 전표가 나아요. 왜냐면 메인 매출 전표는 어렵게 나와야 1개 정도, 1-2개 정도인데 이 일반 전표는 어렵게 내면 한 3개 정도 좀 어렵게 낼 때가 있어서 아마 개수는 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근데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시험 문제 자체를 그렇게 내시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은 우리 많이 풀었었던 건데 요거 우리 많이 적어 드렸었죠. 원천징수. 그래서 원천징수 줄 때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금, 받을 때는 선납세금. 그래서 선납세금은 주로 이제 이자 수익이나 법인세 무슨 예납이요? 중간 예납에 많이 썼었죠. 그 다음에 지문에 영업부나 생산직 이렇게 같이 나오면 조심하셔야 될 건 하나입니다. 500번대하고 몇 번대요? 800번대. 그런 것도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2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첫 번째 줄에 마포기업, 두 번째 줄에 한국기업. 그러니까 문제 푸시다 보면 이게 거래처가 2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래처가 2개가 나오면 뭐 조심하셔야 돼요? 거래처 설정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래처는 우리 채권하고 뭐에만 잡는다고요? 채무.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뭐 외상매출금이나 외상매입금, 미수금이나 미지급금, 그 다음에 뭐 선급금, 선수금 요런 데 다 거래처 잡아요, 안 잡아요? 잡죠. 그래서 채권하고 채무인데 어쨌든 우리가 일단은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험장 갔는데 이럴 때가 있어요. 어떨 때가 있냐면 아 이거 거래처 넣어야 되는지 말아야 될지 헷갈려. 그럼 그냥 거래처 쓰세요. 괜찮아요. 그거는 제가 시험 다 해봤어요. 실험 다 해봤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거에 하면은 시간만 갈 뿐이지 틀리진 않습니다. 근데 해야 되는 거 안 하면 틀리잖아요. 그래서 다 하란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구별은 한 8-90%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지금 정도 공부했으면. 뭐 현금에다가는 안 하잖아요. 보통 예금에다가도 안 하고 그 정도는 구별하니까 헷갈리는 거 아니면 뭔가가 새로 나왔는데 얘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면 그냥 하세요. 그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할 시간에 입력하는 게 훨씬 더 어때요? 빠르잖아요. 대부분 다 입력이 아주 느린 건 아니시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실 게 3번. 예, 3번은 왜 넣어놨냐면 거기 가로 때문에 넣어놨어요. 대체전표로 작성할 것. 3번을 넣어놓은 이유는 대체전표로 작성할 거. 우리 대체전표가 차변 대변으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 몇 번이에요? 3번. 대변 몇 번이죠? 4번. 그리고 이럴 때 있어요. 어떨 때 있냐면은 항상 가로가 힌트거든요. 근데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긴 많이 풀었어요. 제 장담하는데 우리가 기출문제 푼 정도 양이면은요 전국에서 탑3 안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많이 푸는데 많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이 풀어본 거지 이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자세하게 보진 못했잖아요.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가로가 힌트인데 힌트를 보면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힌트 때문에 헷갈리면 하던 대로 하세요. 거기 뭐라고 써있든 신경 쓰지 말고 이런 것만 신경 쓰세요. 소모품비로 처리할 것. 그런 건 신경 쓰는데 지금처럼 대체전표로 작성하래. 근데 나 대체전표가 뭔지 헷갈려. 그러면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돼요. 네. 이게 힌트인데 이상하게 그러니까 저희가 아직 준비가 100% 안 됐으니까 100%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힌트 읽으면 고민해요. 그리고 고민할 것 같으면 그냥 하시던 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차변 대변으로 넣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래서 차변 3번, 대변 4번 이렇게 넣으시면은 지장 없으세요. 그 다음에 4번은 이것 때문에 넣은 겁니다. 거기 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 시험에 요걸로 많이 나와요. 뭘로 많이 나오냐면 조기 회수 아니면 무슨 회수요? 빠르게 회수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매출 할인이나 무슨 할인이라고요? 매입 할인인데 이 매출 할인이나 매입 할인 넣으실 때 요거 좀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뭐 주의를 해주셔야 되냐면 우리 만약에 매출 할인 넣잖아요. 그러면 뭐 1월 1일 날 차변에 매출 할인이라고 치면 하나 나와요? 여러 개 나와요? 여러 개 나오죠. 이럴 경우에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조심하셔야 돼요? 연관된 거. 예, 엉뚱한 거 넣으시면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와 연관된 거냐? 그러니까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매입 할인이거든요. 그러면 매입 할인이라고 치면 요것도 여러 개가 떠요. 근데 거기 지문에 보시면 원재료라고 되어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원재료. 그러면 뭘로 처리하시라? 원재료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 나왔을 경우에는 그 관련된 거 그거 구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 나오면 관련 있는 거. 그래서 제가 거기 155라고 적어놨잖아요. 155가 원재료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5번은 시험 문제 좀 잘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 보시면 우리 출장 가죠. 예, 출장비는 뭘로 처리하신다 그랬어요? 가지 급금으로 처리한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정산해야 됩니다. 정산할 때 뭘로 처리한다 그랬어요? 여비 교통비. 그래서 요거 참고 좀 해주세요. 근데 거기는 우리 헷갈릴까봐 일부 도안은 주셨습니다. 뭘 도와줬냐면 거기 보시면 50만원은 가지급금 계정을 사용하였다. 이런 식으로 힌트가 있을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출장 가면은 가지급금, 갔다 오면 여비교통비인데 요거는 하나 좀 기억을 해주세요. 거기 지문에 보시면 김세무라고 있죠. 뭐라고 있어요? 김세무. 근데 여기 잠깐만 보세요. 제가 하나만 좀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여기에다가 가지급금 치고 가지급금 나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헷갈려. 그러면 제가 넣으라 그랬잖아요. 여기에다 김세무를 쳤더니 김세무가 없대. 그러면 안 넣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하라고 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처 등록하라는 말이 없는데 없어. 그러면은 안 넣어도 뭐 한다?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은 보시면 책입니다. 근데 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책을 도서인쇄비라고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책은 면세예요. 그래서 얘 만약에 메인 매출 전표에 책이 나오면은 그때는 뭘로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면세로. 그래서 우리 비슷한 문제 풀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책 사면서 현금 영수증을 받았대. 그러면 현면이었잖아요. 그런 것들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시험이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장난을 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험 문제 잘 푸시는 분과 잘 못 푸시는 분의 차이는 제가 봤을 때 그거 차이예요. 이 장난치는 걸 잘 찾아낼 수 있느냐. 예. 그 다음에 장난치는 게 헷갈리냐. 그거 차이지 다른 거 없어요. 그 다음에 11페이지로 넘어오세요. 11페이지는 제가 잘못 풀었었어요. 이거 답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우리 한번 풀어본 적 있어요. 우리 상여금이라는 계정 과목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우리 저번에 한번 상여금으로 처리하시오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상여금 나오면 뭘로 처리하셔야 돼요? 상여금으로. 그 다음에 우리 공장 직원은 뭐라 그랬죠? 임금. 그 다음에 저기 사무실 직원은요 급여. 그 다음에 일용직은 뭐라 그랬어요? 잡급. 이런 것들도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8번. 그래서 상여금 나오면 상여금 처리한다라는 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8번 보시면은요. 8번 보시면 우리 이거 외웠었어요. 뭐라고 외웠었냐면 어음 할인이나 무슨 거래요? 매각 거래 나오면 매출 채권 무슨 손실? 처분 손실. 요것도 은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어음 문제 나오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두 개 다 풀어봤었는데 하나는 지금 설명드린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문제 중에 요거 나올 때가 있어요. 추심 수수료. 그래서 추심이 돈 받아주는 겁니다. 요즘에는 회사가 돈 받지 않아요. 은행에서 돈을 받아다 줍니다. 예, 상대방 거래처에 통장에서 빼다 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빼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했잖아요. 그러면 돈 내놓으라 그래요. 그걸 추심 수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수료 나오면 무슨 비용이요? 수수료 비용. 이렇게 이제 나누어 진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9번. 9번하고 10번은 거래처인데요. 이거 꽤 많이 설명드렸었는데 9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매출처. 그래서 우리 매출처 나오면 몇 번대 접대비라고요? 800번대. 이거 틀리면 틀립니다. 그래서 500번대인지 800번대인지 기억 잘 해주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10번은 저기 보시면은 원재료 매입처예요. 무슨 처예요? 매입처. 우리 매입처 나오면 뭐였죠? 몇 번대? 요때는 500번대. 그래서 매출처하고 매입처 구별 잘 하셔야 됩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11번. 11번은 요거는 외우셔도 돼요. 외워도 되고 이해하셔도 되는데 설명을 좀 길게 한번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 11번 요거를 무슨 분계라고 하냐면은요 부가가치세 마감 분계라 그래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마감 분계라고 하는데 마감을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냐면은요 지금 이거 몇 월 며칠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보시면 9월 30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몇 월 며칠이라고 되어 있어요? 9월 30. 그럼 우리 일기 예정이 1월 1일에서 3월 31일. 그 다음에 일기 확정이 2월 1일에서 언제까지요? 9월 30. 일기 확정이 4월이 웬 2월이라고 썼냐? 네, 6월 언제요? 30. 그 다음에 이기 예정은 7월 1일에서 9월 30. 그 다음에 이기 확정은 10월 1일에서 언제까지요? 12월 31일까지. 그래서 이 부가세 마감 분계는 1년에 4번 해요. 3월 31일, 6월 30일, 9자가 왜 이러냐? 9월 30일, 12월 31일. 이렇게 1년에 몇 번 하신다고요? 4번 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 그래서 지금 우리 9월 며칠이에요? 30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감 분계를 해보실 건데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요.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거기 보시면 금액이 1535만 4,500원 부채의 감소. 그 다음에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얼마냐면은 389만 3,400원. 요거는 자산의 뭐예요? 감소예요. 그 다음에 우리 항상 요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차변과 대변은 어때야 된다 그랬어요? 같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같아야 되니까 대변에 미지급 세금 1146만 1,100원 부채의 증가.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하나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부채를 뭐 했죠? 줄였죠. 부채를 왜 줄였냐면 내일부터 이제 새로 시작이잖아요. 그러면 새로 시작하려면은 기존 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기존 거를 줄여주는 걸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변도 부가세 대급금을 줄이는 이유는 하나예요. 이제 내년부터 다시 뭐 해야 되니까요.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년부터 다시 시작해야죠.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 요거를 현물출자라 그래요. 그래서 현물출자가 뭐냐면 주식으로 물건 구입하는 걸 현물출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기계장치를 구입을 했는데 주당 액면가는 5,000원이래요. 그러면 액면가는 무슨 가액 구할 때만 쓰신다고요? 네, 자본금 구할 때만 쓴다 그랬죠. 그래서 자본금에 얼마냐면은 500.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공정가액은 6,000원이에요. 그러면 기계장치는 공정하게 사야 되니까 얼마 주고 산 거예요? 주당 6,000원. 그래서 얼마요? 60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주식을 비싸게 발행했죠? 주식 발행 무슨 금이요? 초과금 100만원.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13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요거 분계 문제 가끔씩 출제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저기 부도 두 번째 줄에 부도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부도 날 때가 있습니다. 뭐 난다고요? 부도. 그래서 부도 나면은 여기 가서 하시는 거예요. 어디 가서 하시냐면은 여기 프로그램에다가 부도라고 치세요. 그러면 하나밖에 안 떠요. 부도 어음과 뭐요? 수표. 그러니까 이런 운도 있어야 돼요. 시험은 제가 봤을 때 100%내 실력으로만 붙는 사람 거의 없어요. 왜냐면 그러기에는 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시험 운도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운 중에 하나가 요런 계정 과목 같은 거 우리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헷갈릴 때에 찍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에다가 쳤는데 떴어. 근데 떴는데 하나야. 그러면 그거일 확률이 어때요? 높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그래서 부도 나면은 부도 어음과 수표입니다. 그리고 꼭 거래처 쓰셔야 돼요. 왜냐면 부도가 났는데 누구께 부도 났는지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요? 알아야 되죠?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거래처 꼭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받을 어음 여기도 거래처 꼭 쓰셔야죠. 어음에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14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계약금. 그래서 우리 계약금 나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줬다 선급금, 먼저 받았다 무슨 금이요? 선수금. 그래서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15번 보시면 난방용 경유죠. 그래서 요거 두 가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수도 광열비가 있고 요거는 몇 번대에서 쓰는 거예요? 800번대. 그 다음에 500번대는 전력비하고 뭐 쓴다 그랬죠? 가스, 수도료. 요거 두 가지도 구별을 할 줄 아셔야 되세요. 왜냐면 시험에서 이거 나오면은요 그냥 단순해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구별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 그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수도요금은 수도, 가스, 전기, 난방. 그 다음에 전력비는 전기만. 그 다음에 가스, 수도료는 가스하고 수도하고 난방. 왜냐면 우리 난방 하는데도 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누어진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요거 시험 문제 내는 거예요. 500번 때는 뭘로 쓰느냐, 800번 때는 뭘로 쓰느냐, 그걸 아느냐 모르느냐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번의 별표 3개. 그래서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화재. 그래서 우리가 공짜로 받는 건 자산 수증이라고 해요. 수증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안 갚아도 되는 걸 뭐라 그래요? 채무, 면제, 이익. 그 다음에 지금 문제처럼 불나거나 지진 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우리 불나거나 지진 나는 걸 뭐라 그러냐면 재해 손실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 참고하세요. 그다음에 그래서 불났잖아요. 그래서 재해 손실이고 그다음에 이 문제 나오면 꼭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뭐 조심하셔야 되냐면 거기 지문에 보시면은 타계정 뭐요? 대체. 그래서 타계정 대체는 언제 쓴다고요? 재고 자산을 판매 이외의 목적으로 뭐 했을 때요? 사용했을 때 요거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좀 잘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세요. 그 다음 거 또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17번 우리 배당금 받으면 배당금 뭐라고요? 수익입니다. 그래서 그거 한 번씩 더 체크하시라고 넣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18번은 이거는 안 나올 확률이 99%인데 100%가 아닌지라 설명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거기 보시면 당좌거래 개설보증금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저도 참고로 이 개정 과목은 이 공부하고 나서 알았어요. 그 전에 이런 개정 과목이 있는지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쓰는 개정 과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당좌거래 개설보증금이라고 나오면 특정 현금과 예금이세요. 그래서 특정 현금과 예금의 뜻이 뭐냐면 말 그대로 특별히 정해져 있는 데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고 하는데 나올 확률은 한 0.1% 정도? 왜냐면 최근 10년 동안 안 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프로그램의 특정이라고 치면 있어요, 또.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아주 미미하지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요때만 딱 한번 설명을 드려요. 정리할 때만. 참고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8월 17일 아까 설명드린 건데요. 그 19번 문제. 우리 공짜로 받는 거 뭐라 그런다고요? 자산 수증이익. 왜 그러냐면 숫자가 받을 숫자예요. 그 다음에 증의 뜻이 뭐죠? 증의 뜻이 뭐냐면 증여받았다는 뜻이에요. 뭐 받았다? 증여. 증여가 뭐예요? 살아계실 때 공짜로 받는 걸 증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공짜로 받는 걸 뭐라 그래요? 상속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산수증이익은 공짜로 뭐 했다? 받았다 라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20번 요것도 넣어놓은 이유가 저것 때문에 넣어놓은 거예요. 타계정 대체. 또 제품 기부하라고 만든 거 아니잖아요. 원래 왜 만들었죠? 제품? 뭐 하려고요? 팔려고 만들었죠. 근데 거기 지문에 보시면 이거 파셨어요? 기부했어요? 기부했죠. 그래서 안 팔고 딴 데 썼으면 무조건 뭐라고요? 타계정 대체입니다. 그거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21번 우리 교육하면은 교육훈련비였죠. 그래서 교육 나오면 교육훈련비고 그 다음에 돈 줄 때 세금 띄는 거 줄 때 세금 띄면 무슨 금이라 그랬어요? 예수금이라 그랬죠. 그래서 줄 때 세금 띄면 예수금. 그 다음에 22번은 거기 보시면 선납세금이죠. 그래서 우리
받을 때는 선납 세금인데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시험은 이자 수익 나오거나 법인세 무슨 예납 나오면은요 중간 예납. 근데 지금 문제는 뭐라고 나왔죠? 거기 보시면 이자라고 나왔죠. 그 다음에 보통 예금에다 밑줄 치세요. 요 부분은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뭐 이해하셔야 되냐면 우리 통장에다가 돈 넣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관리하기 편하니까. 예, 왜냐면 집에다 만약에 내가 3천만 원을 놨어. 그러면요 몇몇 분들은 잠 못 자요. 왜요? 이 3천만 원 누가 갖고 가면 어떡하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은행에다 넣어 놓으면 괜찮아요. 왜요? 일정 금액까지는 잊어먹어도 돌려주고 보장 금액이 있잖아요. 보장되는 돈이. 근데 어쨌든 통장에다 돈 넣어놨으니까 이자를 뭐 할 거예요? 받겠죠? 그래서 이자 받는다 뭐라 그래요? 이자 수익. 그 다음에 이 이자 수익과 관련돼서 세금 떼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선납 세금. 그 다음에 23번도 똑같아요. 우리 수리하라 그랬어요? 아니면 이 원재료 가지고 물건 만들라 그랬어요? 물건 만들라 그랬죠. 근데 물건 안 만들고 다른 데 썼죠. 그래서 적요 8번 타개정 대체. 왜냐면 안 팔고 수리했잖아요. 그러면 안 팔았으니까 적요 몇 번이요? 8번. 그것도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24번은 아까도 잠깐 봤었던 거랑 연관이 되는데요.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전입. 근데 무슨 전입이라고 되어 있죠? 자본 전입.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입이라고 나오면 바꿔주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익 준비금하고 얜 자본의 감소예요. 그 다음에 자본금하고 바꿔주는 겁니다. 요거를 뭐라 그래요? 전입이라고 해요. 바꿔준다. 우리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사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했죠. 우리 이사 가면 무슨 신고하니까? 전입 신고하니까. 다음에 보시면 25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어음.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도 이거 급하게 풀다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잘하나 못하나를 떠나서 급하게 풀다 보면 실수해요, 안 해요? 해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다 찍찍 그어놨어요. 일부러. 왜냐면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지만 두 군데 가서는 실수하면 안 됩니다. 하나는 시험장, 또 하나는 어디요? 회사. 회사 가서 실수하면은 좋은 말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 말 들을 때마다 기분이 어때요? 안 좋죠. 사람인지라.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어음은 뭐와 관련이 있을 때만 쓸 수 있다고요? 매출. 그래서 매출과 판매와 관련이 있을 때만 어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급어음을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제가 거기에다 무슨 어음이라고 써놨죠? 지급어음이라고 썼었죠? 그래서 고친 겁니다. 그래서 그거 잘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 매출 전표. 메인 매출 전표인데 제가 지금까지 수업하면서 이렇게 지켜본 결과 메인 매출 전표는 붕괴보다는 입력이 좀 느리신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일반 전표보다 입력할 게 많아요, 적어요? 많죠. 하나라도 더. 그래서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보면은. 어쨌든 같이 보시면 1번 우리 영세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4가지. 그래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내곡신용장, 로컬 LC 구매 확인서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그래서 영세입니다. 요 문제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계산서. 우리 이제 많이 풀어봐서 좀 덜 헷갈릴 거예요. 그 전보다는. 그래서 우리 계산서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요? 면세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시험 문제 가끔씩 이렇게 장난칠 때 있어요. 어떻게 장난치냐면 내용은 불공이야. 근데 계산서 받았대. 그러면 불공 쓰시면 안 돼요.
불공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었잖아요. 꼭 누가 나와야 돼요? 세금 계산서. 그리고 계산서 나오면 무조건 면세입니다. 그래서 접대했는데 요런 게 잘 나와요. 접대했는데 계산서 받았다. 그러면 면세입니다. 근데 접대했는데 세금 계산서 받았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불공. 그런 것도 좀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첫 번째 줄 끝에 직수출. 그래서 우리 직수출 나오면 뭐예요? 수출이에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이거 관련돼서 잘 내고 있는 추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세무 때 외울 건데 수출은 선적일 기준이에요. 선적일이 뭐 하는 날이에요? 배에다가 물건 싣는 날. 근데 왜 선적일 기준으로 보냐면 일반적으로 선적하면 이거 이제 빼요, 못 빼요? 못 빼죠. 일반적으로 선적하면 이제 얘는 가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무슨 일로 보는 거예요? 선적일로. 그거는 참고 좀 하시고. 그 다음에 4번은 지긋지긋하게 풀기는 했지만 그래도 또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일단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노계액이라 그랬죠. 그래서 200에서 얼마를 빼고 시작하세요? 50. 그럼 150이 되는데 거기 지문에 보시면 얼마에 팔았다? 120. 그래서 30만원 뭐 났다? 손해 났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5번은 두 번째 줄에 반품세금 계산서에다 밑줄 치십시오. 그래서 이게 반품세금 계산서라고 나올 때도 있고 근데 원래 명칭은 수정세금 계산서예요. 무슨 세금 계산서라고요? 수정세금 계산서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6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쳐주세요. 첫 번째 줄 가운데쯤에 소형 승용차. 그래서 우리 불공에 그리고 5번 넣으실 때 반품이나 수정세금 계산서 나오시면 분계는 똑같이 하되 금액에다가 뭐 적으시라 그랬어요? 마이너스 쓰라 그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나오니까 유심히 잘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시면 6번에 불공. 그래서 우리 불공에는 접대비, 그 다음에 업무하고 관련 없는 거,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몇 cc는 제외요? 1000cc 이하. 우리 1000cc 이하를 무슨 차라 그래요? 경차. 그 다음에 8인승 이하. 그 다음에 면세 관련 비용 토지 더하기 세금 계산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7번. 그래서 여기는 불공이죠. 왜냐면 무슨 승용차요? 소형 승용차 관련된 거죠. 그래서 불공이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7번은 트럭이죠. 트럭은 신경 쓸 거 없어요. 무슨 차 아니에요? 승용차 아닙니다. 그래서 승용차 나올 때만 신경을 좀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7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기 3,500에서 얼마 빼고 시작해요? 1,300. 그러면 2,200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요. 근데 2,200인데 얼마에 팔았대요? 2,400에 팔았대요. 얼마요? 2,400. 그러면 요거는 이해하셔야 돼요. 비싸게 판 거죠. 얼마 비싸게 판 거예요? 200만 원. 비싸게 팔았으니까 이익이다. 그거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8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첫 번째 줄 끝쪽에 계산서. 그리고 만약에 이게 카드로 나왔으면은 면세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쌀은
예, 1차 생산물이잖아요. 그래서 농축수임산물은 일반적으로 과세예요, 면세예요? 면세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봐두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그래서 8번은 계산서 나오면 무조건 뭐다? 면세인데, 면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쌀, 야채, 과일, 생선, 고기,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책하고 뭐요? 꽃.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면세예요. 그래서 실무 가시면 가장 많이 쓰는 건 솔직히 저거예요. 회사에 식당이 따로 있지 않는 이상은 꽃. 왜냐면 우리 거래처에 좋은 일이나 안 좋은 일 있을 때마다 뭐 보내죠? 화환 보내잖아요, 주로. 그래서 실무에서는 꽃을 제일 많이 활용하긴 합니다. 요 면세 자체가 시험 아니고 실무에서는. 왜냐면 실제 회사에서 책 사줄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근데 저는 다행히도 지금까지 다녔던 회사들은 책은 사주시더라고요. 왜냐면 회사 업무 관련돼서 하는 거니까. 그때는 한번 일단 요구는 해보는 거예요. 뭐 안 되면 많은 거죠, 뭐. 그리고 회사에다가 요거 필요한데 책 사줄 수 있냐고. 그러면 반응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어차피 사준다거나 안 사준다거나. 근데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내 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거는 이야기 해보시면 해주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9번은 이거 희한하게 대표이사 나오고요. 자택 나오면 무조건 불공이에요. 왜 불공이냐면 우리 회사 걸로 회사에서만 쓰라 그랬어요? 집에 갖고 가라 그랬어요? 회사에서 쓰라 그랬죠? 근데 시험 문제는 모든 사장님들이 다 이런 건 아닙니다. 네, 모든 사장님들이 다 이런 건 아니지만 시험 문제는 주로 나오면은 사장님이 집으로 가져가셨다.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꼭 자택이 나옵니다. 근데 모든 사장님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10번. 10번은 카드 때문에 넣어놨는데 저도 이거 급하게 풀다 틀렸어요. 우리 외상 나오면 구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판매하고 관련이 있으면 뭐예요? 외상, 매입금이나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판매하고 관련이 없으면 그때는 뭘로 쓰는 거예요? 미수금이나 미지, 급금이죠. 근데 여기는 원재료잖아요. 우리 원재료 왜 사죠? 우리 카드는 외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원재료 사는 이유는 만들어서 뭐 하려고요? 팔라고. 그러면 판매와 관련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차이점 그것도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번의 별표 3개. 얘는 어려워서 별표 3개가 아니고 헷갈려 하셔서 별표 3개예요. 우리 증빙에 4가지 있다 그랬습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모여, 영수증. 근데 거기 지금 11번에 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맞죠?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무증빙이에요. 네, 무증빙을 뭐라 그러냐면 건별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면 무자가 무슨 무자죠? 없을 무자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세요? 건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고정자산 문제라고 있으실 겁니다. 무슨 자산이요? 고정자산. 그래서 같이 한번 또 보시면 요거는 입력할 수 있는 분들은 입력도 같이 해볼 테니까 프로그램 아무거나 들어오세요. 컴퓨터 키시고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 교육용 있잖아요. 교육용 들어가셔서 금액을 보려는 게 아니고 그냥 입력하는 방법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 회사 코드 누르시면은 여기 못 뜰 거예요. 그럼 그 중에 그냥 아무거나 클릭하세요. 괜찮아요. 그냥 입력하는 위치랑 이렇게 넣으면 된다 정도만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무슨 자산 등록이라고 나오세요? 고정자산,
등록이라고 나오실 겁니다. 눌러주세요. 이것도 그렇게 많이 나온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여기 위에 보시면 개정 과목이라고 나오죠? 요거 누르세요.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은요, 기계장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장치요? 기계장치. 그러면 기계장치 쳐요. 별건 없어요. 입력을 이거는 시험에 잘 안 나와서 안 했을 뿐이지, 내용 자체는 그렇게 막 복잡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산 코드명에다가 1번 치시고, 거기 다 있어요. 자산 코드 1번. 그래서 1 치시고, 그 다음에 해주셔야 될 게, 거기 보시면은, 그 자산명의 무슨 기요? 압축기. 그 다음에 날짜는 2005년 1월 1일. 그 다음에 금액이 있는데요. 요거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뭘 알고 계셔야 되냐면, 올해 샀으면 4번이에요. 여기 단기 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무슨 중이요? 단기 중. 그러면 우리 이 뜻은 아셔야 됩니다. 단기의 뜻이 뭐라 그랬죠? 올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올해 샀으면은 4번에다 넣는 거고요. 작년에 샀으면은 1번에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샀으면 몇 번이라고요? 4번. 왜냐면 단기 중에 샀으니까. 근데 올해 산 게 아니면은 몇 번에다 넣으시라고요? 1번. 왜냐면 기초가액이라는 게 1월 1일 날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작년에 샀으면 1월 1일 날 있어요, 없어요? 갖고 있죠. 그래서 작년 거면은 1번 아니면은 4번. 그 다음에 여기 지금은 4번에다 할게요. 4번에다가 1200. 그냥 오래 샀다라고 생각하고 1200 넣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어서. 그래서 그냥 몇 번에다 할 거냐면 4번에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요, 여기 밑에 보시면 10번 있어요. 아니 11번. 내용 연수 넣는 거. 무슨 연수 넣으셔야 돼요? 내용 연수. 거기 보시면 몇 년이죠? 5년이죠. 그러면 여기에다 뭐라고 치세요? 5. 별건 없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여기 몇 번대요? 500번대. 왜냐면 거기 지문에 공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공장은 500번대예요? 800번대예요? 500번대죠. 그 다음에 요 금액으로 감가상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12번에 뜨는 금액. 금액 안 뜨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거기 12번에 금액이 나올 거예요. 시험 때에는. 그러면 그게 이제 감가상각 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나올 확률은 요것 또한 1%?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리고 입력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되게 복잡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거기에 있는 거 글씨 보시고 그대로 옮겨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까지 보고 쉬었다가 간단하게 저기 조회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 할게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결산 1번, 요거는 뭐죠? 저거죠. 뭐냐면은 결산 1번은 보험료죠. 그래서 요거는 수동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하라고 한 거 있죠. 감소시키고 자산부채 자본은 올해 거고 수익 비용은 내년 올해 거고 수익 비용은 내년 거라고 했는데, 이거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점이 거기에 있는 금액이 올해 거하고 내년 거로 나누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2005년도 문제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니까 2005년도 10월, 11월, 12월, 그 다음에 2006년도 9월까지 이런 식으로 올해하고 내년으로 나눠지잖아요. 요럴 때만 쓰는 방법이에요. 요거는.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약간 차이점은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거기 보시면
120만 원인데 올해가 1년 중에 몇 개월이에요? 3개월이에요. 왜냐면 몇 월 달부터 했으니까 10월 달. 그러면 10, 11, 12에서 몇 개월이에요? 3개월이에요. 그래서 12분의 3 하시면은 올해가 30만 원. 그 다음에 내년은 얼마예요? 90만 원이겠죠? 왜냐면 1년에 얼마 줬으니까 120 줬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연결이 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래서 보시면 내년 거 먼저 뭐 했죠? 줬죠. 그래서 먼저 줬다 뭐라 그래요? 성급 비용. 그래서 내년 거 얼마 먼저 줬어요? 90만 원. 그 다음에 차변이 아니고 대변에 이거 보험료 관련된 거죠. 그래서 800번 때 보험료 얼마요? 90만 원. 이렇게 처리하시면은 결과값이 어떻게 되냐면 보험료는 원래 120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거 비용의 뭐예요? 감소죠? 그럼 120에서 90 빼면 올해 보험료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30만 원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웬만하면 안 틀릴 겁니다. 맞죠? 그래서 2번은 자동이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크게 없어요. 요거는. 그리고 다음 시간에 그 시험 관련돼서 간략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뭐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 아마 저거 할 거예요. 들어가시면은 저거 뭐지? 온도 체크하고 할 거예요. 그러면 온도 체크하고 적어 줄 겁니다. 이따 한번 더 설명드릴 건데 스티커 줄 거예요. 그러면 왼쪽 가슴엔가 붙여야 돼요. 시험장 가서선 초반에는요 그냥 감독관이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게 가장 편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3번 요것도 자동이에요. 자동인데 우리 한 2번인가 한 3번 정도? 한 3, 4번 정도 했었는데 여기 가서 하는 거라 그랬죠. 결산자료 입력. 그래서 결산자료 입력 가셔서 1월에서 몇 월이요? 12월 가서 제일 밑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 하는 방법은 여기에 있는 금액 그대로 치고 선납세금 그대로 치고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있는 거에서 여기 있는 거 빼면 된다라고 했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잘 기억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4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첫 번째 줄 끝쪽에 임대료. 그러면 임대료는 수익입니다. 임대료는 뭐예요? 수익이에요. 그래서 우리 수익은 이렇게 처리해야죠. 수익을 감소시키라 그랬죠. 그래서 차변에 뭐예요? 임대료 이렇게 처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대변에 먼저 받았잖아요. 내년 거. 그래서 먼저 받았다. 그걸 무슨 수익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선수 수익이라고 표현하죠.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금액 계산은 거기에 맞춰서 잘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5번. 그 다음에 보시면 5번은 소모품이죠.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감소시키신 다음에 차변이 소모품이면 대변이 소모품 B고요. 대변이 소모품이면 차변이 뭐예요? 소모품 B.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죠.
그다음에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유심히 좀 받으시고 그다음에 6번하고 7번하고 8번 6번하고 7번은 우리 많이 했던 거죠? 자동 결산. 그래서 6번도 자동, 7번도 뭐예요? 자동이죠. 뭐 자동은 특별히 설명드릴 거 없어요. 그다음에 8번은 이거 1% 아니죠. 요즘 이렇게 잘 안 내는데 8번도 자동 결산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의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그냥 여기에다가 다이렉트로 치는 거예요. 여기 외상 매출금 있죠? 1%면 여기에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1% 아닐 때에는 여기에다 그냥 다이렉트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또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어떻게 물어보시냐면은요. 이거 어떻게 찾냐고. 그냥 못 찾을 땐 무조건 컨트롤 뭐예요? F 치면 한 방에 가잖아요. 그래서 잘 못 찾는 분들은 항상 뭘로 하세요? 컨트롤 F. 그래서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9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은. 그러니까 결산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지문 읽고 뜻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안 줬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미지급이 되는 거죠. 또 그런 식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을 안 줬으니까 뭐라 그래요? 미지급, 비용. 그 다음에 공장 지급, 월급은 뭐라고요? 임금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10번 우리 요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10번 같은 경우에는 9번은 이제 임금 600에 안 줬으니까 미지급 비용 600.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보시면 10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 지세요. 몇 가지로 나누어 진다고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은요. 지문을 잘 봐야 돼요. 지문에 현금과 부족이 있으면 현금과 부족이고요. 현금이 있으면 현금입니다. 근데 지금은 현금과 부족이라고 써 있어요. 현금이라고 써 있어요. 현금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현금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결산 시에 잡이익 아니면 뭐라고요? 잡손실. 이것도 주의하시고. 그 다음 거 또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뭐 퇴직급여 충당금이야 워낙 많이 했으니까 11번도 자동이죠. 그 다음에 12번 보시면 요거는 종종 나옵니다. 유동성 무슨 부채요? 장기 부채. 그래서 얘는 비유동 부채가 무슨 부채가 될 때요? 유동 부채. 그래서 요거 결산 때 종종 출제되죠. 그 다음에 13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현금. 지문 잘 봐야 돼요. 13번 문제 같은 경우엔 아까 10번도 똑같은데 현금 나오면 현금이고 현금 과부족 나와야 뭐예요? 현금 과부족이에요. 그 다음에 결산 시에는 잡이익 아니면 뭔 손실? 잡손실. 그래서 항상 힌트는 지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에 별표 3개 치세요. 저도 이거 급하게 풀다 틀렸어요. 어저께인가 그저께 풀었었던 건데요. 그래서 보시면 이거 14번은 무형자산이에요. 그래서 무형자산 나오면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남은 금액 나누기 남은 내용연수. 그래서 제일 안 좋은 자동결산입니다.
자동 결산 중에서는 제일 안 좋은 문제 중에 하나세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요. 거기 보시면 2천만 원 남았대요.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 2006년부터 상각했대요. 그러면 2006년도에 한 번 했죠. 그러면 5년에서 한 번 했으니까 몇 년 남았다? 4년 남았다. 그래서 500이에요. 근데 이거 잘못 풀면 400 나옵니다. 왜요? 2000에다 5 나누니까. 그래서 무형자산은 좀 다르다라는 거 주의하세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15번은 우리 많이 풀었던 거죠? 외화. 그래서 외환 차익하고 외환 차손은 실제고 외환산 이익하고 외환산 손실은 뭐요? 결산태. 그래서 거기 지문 보시면 단기 차익금은 부채. 그리고 원래는 990이었는데 9,000달러 곱하기 1,200원 하시면 1,000 얼마예요? 80. 그래서 대변의 단기 차익금 90. 그 다음에 오르면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죠? 왜냐면 부채가 올랐으니까. 단기 차익금. 그 다음에 외화 환산 뭐요? 손실.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잠깐만 쉬었다가 12시 40분에 조회 후딱 끝내고 그 다음에 내일 시험 관련된 거 내일이 아니라 시험 관련돼서 그 순서 그런 거 좀 알려드리고 마무리할게요.